7월 11일 토요일 경마 예상 방송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는 출전 주수가 좀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출전 주수가 적고, 그래서 이제 편성 또한 인기마 간의 접전 경주가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5경주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배당 누림수입니다. 의도적으로 배당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8경주, 그리고 10경주에서 강하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1호 경마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그에 따른 상승세에 오늘 토요일 경마도 여세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추천 경주입니다. 서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오늘 첫 승부는 제 5경주고요. 5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 A급,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제 10경주입니다. 강력한 노림수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10경주는 배당의 메리트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승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제 10경주입니다. 제 1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000m 경주가 되고요. 자, 이거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저는 뭐 거의 한 복승식 기준 2배 정도를 예측해보고 있는데, 자, 먼저 이뒤의 마필 바로 7번 그랑파 클래식, 그리고 6번 호프케이. 자, 이뒤의 마필이고요. 직전에 같은 경주였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편성이 신예 마필 간의 접전이긴 했습니다만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결과는 좀 봤을 때는 당시에 2등을 했던 마필이 그랑파 클래식이었었고 3등은 바로 6번입니다. 호프케이. 근데 이제 6번이 이렇게 능력이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4코너를 도는 시점에 약간의 사인기미를 좀 보여줬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차는 거의 없다고 보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그랑파 클래식에 따른 걸음의 완성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굳이 나눈다면 그래서 이제 7번, 6번의 한방 공략 유력하게 보고요. 1위의 마필. 자, 2위의 마필은 이제 3위권 도전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딱 2위의 마필이고요. 9번 마이티 세이버, 그리고 8번 카스텔라. 자, 이 마필이 보병입니다. 일단은 뭐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성장한 게 뭐냐면 이 마필도 직전에 그랑파 클래식 호프케이라는 마필과 같은 경주였고요.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줬네요. 그러니까는 주임사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뒷심이 많이 보강된 그런 거를 보여줬던 마필 발이 9번입니다. 마이티 세이버. 그리고 발이 8번인데 이 카스텔라가 이제 호주산 3세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주임사 때 모습만 지켜봤을 때는 종반의 추임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만 초반에 붙어준다라면은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 근데 이제 출발이 좀 약점이 있습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는 뭐 7번, 6번의 동반 입상, 이거는 뭐 유력하게 보고요. 변수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9번 마이티 세이버, 그리고 8번 카스텔라. 자,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압도적인 마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좀 약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4두의 마필 간의 접전을 먼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였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강한 순서들을 꼽자라면은 발이 8번 포인트 아이, 그리고 7번 카타니라라, 여기에 5번 델타 대천, 6번 찬란한 남성. 자, 이렇게 4두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8번입니다. 포인트 아이고요. 지난 5월 달에 이 마필이 입상을 기록을 했는데, 직전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는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일단은 7번은 좀 출발이 좀 느립니다. 물론 이제 마이야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점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은, 표면적인 순발력은 가장 좀 느리다. 발이 7번 마필. 그러면은 8번, 5번, 6번에 따른 앞선 전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뒷심이 좋은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포인트 아이. 그래서 이번 경주의 가장 유력한 마필 8번을 저는 주로 봅니다. 8번 마필. 상대 마필은 5번 델타 대천, 그리고 6번 찬란한 남성이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선입 경합이었는데 끈끈한 뒷심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대의 마필 일단 가능권이고, 여기서 복병 마필을 꼽자라면은 발이 7번입니다.
카타니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실전겸이 없고요. 이번 경주 데뷔전인데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당시 GNF 타임이 12초 5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만 종반 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이 말이 7번이고, 네,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마이야 기수의 기승이죠. 최근에 마이야 기수가 정말 잘 탑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잘 타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경주를 봤을 때 무조건 선행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이제 흐름대로 따라가는 모습이고, 특히나 마이야 기수의 최고의 강점이 이제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약점을 최소한으로 방어만 된다면 종반의 승부가 가는 마필은 발이 7번입니다. 카타니라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 마필의 능력도 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병 마필의 비중까지 높게 두면서 공략할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정리해봤을 때는 먼저 4뒤의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4파전으로 합체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2위권에서는 5번, 6번, 이게 보병 마필, 7번 카타니라라 주목하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좀 이런 경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해당 군에서 강력하게 능력마다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이는 마필, 이런 마필들 간의 편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3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강력한 믿음의 축에 2위권을 접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말이 1번이고요. 레이스 디바, 그리고 2위권에서는 8번 삼정여제, 여기에 3번 골든워리어,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이 발이 4번입니다. 쾌걸춘향이고요. 일단 먼저 레이스 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제 힘이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을 제가 이제 이제서야라는 표현을 썼던 게 뭐냐면, 당초에 GM사 때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때 합격을 했을 때 순발력도 좋았었고, 종반에도 추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력이 좋았던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형 마필인데 걸음의 완성도가 높았던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런데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2월달 또는 3월달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근데 4월달부터 마필이 적응력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종반의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상대 마필의 그런 편성을 고려해본다면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발이 1번입니다. 네이스티바, 이 마필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경주가 되었고요. 2위권의 우선순위는 1위의 마필인데 8번 삼정여제입니다. 삼정여제는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전에도 앞선에 붙을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불량줄의 이점 속에 종반에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발이 8번입니다. 삼정여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제 선행 찬스가 주어졌고 상대 마필 이렇게 뚜렷하게 능력마가 없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이렇게 위력적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8번 마필의 버티기의 가능성을 저는 우선순위로 봅니다. 8번 마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8번이 무너진다면은 3번 골든워리어, 이 마필에 따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고요. 3번 마필. 여기서 이제 보병 마필을 말이 4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직전에는 선전했었죠. 그러니까 이전의 경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직전의 종반의 탄력도 나름대로 끈끈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GNF 타임이 14초대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는 13초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게 마방에서는 점차적으로 마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직전에 1300m 레이스를 뛰는데 뒷심은 많이 봉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1400에 나오는 마필이 발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이제 직전에 걸음이 좋아가지고 1400을 뛰는 게 아니라 마방의 계획대로 현재 성장세를 보여주는 마필은 발이 4번이고요.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 종반에 딱 한 발 기대해 볼 수 있는 보병 마필은 발이 4번입니다. 쾌걸춘향. 그래서 3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이 마필이 의심의 지는 없겠고요. 2위권은 접전인데 그 중에서도 8번 삼정여제, 3번 골든워리어, 2위의 마필 우선순위고요. 보병 마필 4번 쾌걸춘향,
까지 여러분께 조언드리면서 저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것도 4파전으로 봅니다. 일단은 4파전으로 보는 과정에서 상대의 마필의 우세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능력 우위의 마필들이고 이 경주는 그나마 이제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능력 있는 마필들을 안고 가시면 됩니다. 3대 마필. 제가 보는 마필은 바로 1번 관악산 챔프, 2번 붉은 폭풍, 5번 라운블레이드. 자, 이 3대 마필에 따른 우세가 점쳐지고요. 이 3대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 바로 1번입니다. 관악산 챔프라는 마필이고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두 번의 경제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올라오는 탄력감을 보여줬던 마필 바로 1번이고요. 2번 마필과 5번 마필의 능력도 만만치는 않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의 능력을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이고요. 관악산 챔프. 상대 마필은 이제 2번 붉은 폭풍인데 저번에 이제 기복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 1월 달에 입상을 기록을 했고요. 직전에 또 한 번의 입상.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이고 이 마필의 보유한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관심 마필 바로 2번이고요. 5번 나온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금은 아쉬웠던 게 이게 걸음의 여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마필의 경주력과 지난 2월달에 우승을 기록을 했을 때 이때와의 걸음을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뒷심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부담 중량에 약간의 좀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고 오히려 직전과 비교해본다면 서수훈 교수의 기승으로 인해가지고 2kg를 더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세 번째로 봅니다. 5번 마필 안고 갑니다. 일단 3대 마필 간의 접전을 예측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4파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외의 마필 중에 상대 복병 마필은 그나마 8번입니다. 파이널 축제입니다. 파이널 축제는 능력이 드러난 6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이 마필 최근에 호전세네요. 그러니까는 지난 5월달에는 선의권에 붙어주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종반의 직전에는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4등을 했던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라 걸음도 상당히 최근과 비교해봤을 때는 호전세로 보였던 마필이 바로 8번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주목할 수 있는 보병 마필은 8번입니다. 파이널 축제의 능력도 절대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로 판단되고요.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 1번입니다. 관악산 챔프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2번 붉은 폭풍 5번 라운블레이드 여기 상대 복병 마필은 8번 파이널 축제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번 마필까지 안고 할 수 있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도성도 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는 배당이 좋습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공략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제가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이렇게 위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공략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복병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키를 잇는 복병 마필,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입니다. 이클립스 엣지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경주에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6번입니다. 엑스팩터고요. 제가 이 엑스팩터는 직전에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지난 6월 달에 3등을 했을 때 이때 이 마필의 종반의 탄력은 정말 좋았고요. 근데 그때 경주가 4등급 경주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점핑존이었고요. 그러면 뭐 직전에 5등급 경주였죠? 안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승기수는 마이야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마필의 인기 순위는 7위 마필. 거의 뭐 하위권이었었죠. 네, 최종 성적은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직전 경주 또는 최근의 경주의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그래서 뭐 압도적인 걸음은 아니었죠. 직전과 이렇게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인기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주요 인기 맛빌드의 믿음이 정말 떨어지는데 주목할 맛빌 발이 10번 이클립스 엣지를 보는 이유가 이 맛빌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1300을 21초대 뛰었고요. 그때 당시에 종반에 지원해프타면 12초대였습니다. 여력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부진했다가 4월 달에는 하위권을 했는데 그때도 종반에 걸으면 좋았습니다. 기승기수가 약세였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5등을 했던 맛빌. 제가 예측건데 10번 맛빌을 정상적인 주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300m의 거리 기록이 22초대는 분명히 끊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맛빌이 22초대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맛빌이 발이 10번입니다. 이클립스 엣지. 자, 이 5경주는 인기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기 순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배당 놀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그에 따른 노림수의 맛빌은 10번입니다. 최근의 내용도 나쁘지 않고요. 능력상 경쟁력, 기록에 따른 경쟁력 갖추고 있는 맛빌 발이 10번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오늘 좀 저희 따른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누림수의 맛빌 10번 이클립스 엣지 이 맛필을 노리면서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고요. 딱 3뒤의 맛필을 봅니다. 그러니까 2뒤의 맛필의 동반 입상을 유력하게 보고요. 2의 맛필 중에 복병 맛필 한두를 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심 맛필은 8번 이끌림, 그리고 3번 주링스카이, 여기에 복병 맛필이 5번입니다. 대원 욕망입니다. 8번 이끌림과 3번 주링스카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같은 경주였고요. 또한 이제 그때 나왔던 6번 유쾌한 승자, 이번에 또 인기 맛필이죠. 당시의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끌림이 우승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링스카이가 2등을 차지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는 8번 이끌림의 부담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 맛빌들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주요 맛빌들이 상대 전적에 따른 능력의 우열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변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2대의 맛빌에 따른 동반 입상은 8번 이끌림, 그리고 3번 주링스카이, 2대의 맛빌을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2의 맛빌 중에 제가 이 5번 대원용마를 보병으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맛빌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맛빌 최근에 11월달, 1월달, 4월달의 경주를 봤을 때 거의 바닥이었었고요. 너무너무 부진했던 성적이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 맛빌이 5등을 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면은 당시에 선두경합도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줬던 맛빌이 발이 5번입니다. 대원용마. 최근 대비 걸음이 가장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훈련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항마를 꼽자라면은 발이 5번입니다. 대원용마. 그래서 6경주는 2뒤의 맛빌 간의 동반 입상 유력합니다. 배당은 적지만은 인정할 수 있는 경주고요. 8번 이끌림, 3번 주링스카이, 2뒤의 맛빌에 따른 동반 입상이고 상대 복병 맛빌 5번 대원용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얼핏 보면은 2뒤의 맛빌의 능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저 또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배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번 경기 킬주인의 맛빌로 복병마로 봅니다. 2뒤의 맛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뒤의 맛빌의 능력이 앞서 있긴 한데 부담 중량을 감안해 봤을 때는 100% 장담할 수만은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능력을 믿더라도 상대 맛빌에 특히 복병 맛빌이 좋아진 맛빌이 많기 때문에 이 맛빌들을 먼저 주목하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킬주인의 맛빌 복병마입니다. 이번 경주 저는 2뒤의 맛빌을 보고 있고요. 주목할 수 있는 복병 맛빌은 말이 3번 참 좋은 질주, 그리고 7번 케인노즈. 자, 2뒤의 맛빌입니다. 3번 참 좋은 질주는 제가 직전에도 노림수로 가졌던 맛빌이었는데 분명한 점은 뭐냐면 공백기를 거치고 맛빌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이미 그에 따른 걸음은 GM사 때 충분히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경주를 보면서 이제 가장 좀 실망스러운 전개입니다. 그 전개가 어떤 전개냐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마필이 거의 최후미까지 밀려버립니다. 최후미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탄력이 안 나왔다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종반에 또 걸음이 나옵니다. 올라오는 탄력을 못 줬던 마필은 발이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백 적응을 마쳤고, 직전과 같은 그 정도의 출발 능력, 또 이제 어느 정도만 초반에 끈끈해만 붙어준다면 종반에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참 좋은 질주. 절대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7번인데, 케인로즈의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대상 경주 포함해가지고 걸음 자체는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거의 뭐 직전에는 GNF 타임이 17초 대 거의 여력이 없었고요. 근데 케인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데뷔와 동시에 그에 따른 잠재 능력은 정말 돋보였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발이 7번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마필이 29조 만에 나오는데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많이 변화가 왔다라는 판단이고요. 그에 따른 팩트의 내용도 있는 마필은 발이 7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7인 경주는 저는 압축 공략이 되는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주요 인기 마필들의 높은 부담 중량 속에 주목할 보병 마필, 이 마필들을 봅니다. 바로 3번 참 좋은 질주, 그리고 7번 케인로즈, 이 마필이 키를 주고 있고요. 포함해서 보병 마필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두면서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추천 경주는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8경주 A급의 이제 10경주 마지막 메인 경주인데 승부 봅니다. 사람들 첫 번째 A급 경주고, 이 경주는 제가 능력 있는 마필을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 2번입니다. 블랙 사탕이고요.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중요치 않은 게 뭐냐면, 호전된 모습의 블랙 사탕의 능력이라면은 이미 4등급에서는 검지됐고요. 근데 이 마필은 실제로 봤을 때 지난 3월 달이었죠. 이때 경주만 부진했을 뿐이고요. 그 전 경주까지만 해도 이제 두 번의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검증을 마친 그런 전력까지 고려해본다면은 분명히 기대치 높은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직전에 출전 취소가 됐고요. 이번 경주는 또 한 번에 해볼만한 상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능력 대비 적합을 받고 있다면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그래서 8경주는 첫 번째 A급 경주고, 누림수는 바로 2번입니다. 블랙 사탕, 이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 제8경주를 강도를 높이면서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정말 능력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 중인 마필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 9경주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공략은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해 보는 경주가 이번 제 9경주고요. 보병 마필 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보병 마필. 자, 먼저 정리해본다면은 바로 7번입니다. 글로벌 챔프고요. 최근에 글로벌 챔프는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3연속 입상도 입상인데, 저는 솔직히 이제 직전 같은 경우는 이게 편성이 정말 강했었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5월 달에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기록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상대가 정말 강했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상을 했던 마필, 발이 7번이었고요. 네, 제가 좀 더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직전에 최적의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선전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마필의 능력은 저는 믿습니다. 7번 마필 먼저 믿고요. 2위권에 3대 마필을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경주인데, 바로 4번 세강파이터, 2번 골든하너, 그리고 9번 차민킨. 자, 이 3대 마필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번과 9번도 인기 마필입니다. 2번도 최근에 7세 마필이 났는데, 이 마필 호전세가 뚜렷하네요. 직전 경주에도 나름대로 이제 끈끈하게 뒷심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5월달 이 마필이 인기순위 12마필에 3등을 했는데, 자, 이거는 분명 호전세였습니다. 그에 따른 능력을 입증했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였고요. 당초에 고령의 마필로 인해 가지고 기복은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현금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본다면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호전된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 2번 마필은 관심 마필이고요. 그리고 9번 차민킨도 직전에 승급전의 여건에서 잘 뛰어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 경주는 공백 기회 첫 출전이었습니다.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마필 바로 9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주에 강하게 누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보병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4번입니다. 세강 파이터고요. 세강 파이터의 능력이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그 어떤 마필과 견져봐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3등급에서 일상겸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마필이고 직전에도 선입전개 종반의 탄력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경주였죠.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제했던 마필 4번이고요. 물론 이제 2등급 경주에 점핑 줄였던 이유가 이제 부담 중량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5월 16일 경주도 56.5kg의 부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당시에 골든하라라든가 케인 나이트 이겼던 전력을 감안해 본다면 57kg의 부담 중량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 또는 이번 경기 인기 순위를 고려해 본다면은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 4번 세강 파이터까지는 주목하면서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제 9경주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을 때는 7번 글로벌 챔프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2위권 상대 마필은 4번 세강 파이터, 2번 골든하너, 9번 차민킨 3대 마필을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6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딱 한두의 노림수를 강하게 가져갑니다. 제가 이 마필 때문에 이번 경주는 메인 경주를 진행합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 자, 먼저 분석 전에 이 경주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주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이 어떤 마필들이냐면은 4번 마필 또는 2번 마필, 외곽에 있는 5번 슈프림 삭스. 자, 이 3개의 마필인데 하나같이 부중이 높습니다. 연이유로도 현재 58kg를 짊어졌고요. 5번 슈프림 삭스도 직전에 내용은 좋긴 했는데 무려 4kg이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자, 저는 그러면 이 경주는 부담 중량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10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담 중량 싸움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라면 필히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블루넬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블루넬로는 현재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3등급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등급에서의 검증이 안 된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이 2등급 경주에 점핑 추진했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등급에서 뛰었을 때는 부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58이죠. 그래서 2등급에 점핑 추진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 마필이 4등을 기록을 했고요. 내용 자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선위권에 붙었다가 종반에 걸으면 조금은 밀렸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걸음 여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 경주의 편성 자체가 2등급 치고는 약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블루넬로의 부담중이 53.5kg의 부중인데 자, 이 정도의 부담중이면은 여건 자체는 그야말로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방에서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물론 이제 부중 때문에 점핑 출전의 이유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마필은 2등급의 갈마필이다. 그러면은 2등급에서 뛰는 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블루넬로의 직전에 2등급 경주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든가 또는 이번 경주의 상대 마필과 견져봤을 때 부중의 이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절대적인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의 강한 노림수의 추천 마필 바로 1번 마필을 노리면서 강하게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경마의 딱 한 경주 선택은 제 10경주고 이 경주에서 승부 보겠습니다. 노림수는 1번 블루넬로 이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 예상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기 마필 접전 경주와 다수 평선이 있는 만큼 이게 공략할 경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강도를 높여가지고 공략할 경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인기마 접전 경주라고 봤을 때 애매한 경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주는 최대한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배당은 적지만은 확신이 있는 그런 마피 간의 압축 공략이 가능하다라면은 당연히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저에 따른 승부처는 8경주, 10경주를 강하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추천 경주, 10경주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몽연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